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지난 2014년 교섭에서 지부는 파업을 불사하면서까지 단체 교섭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를 토대로 새롭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근본적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금 총액제를 유지하면서 세부 사안으로 협의를 하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부는 기아차 등 주변의 통상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한 일부 그룹사의 승소에 대비해서 사법부의 판결 대응과 사회적 이슈화를 향한 입법화 투쟁을 통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일 자본의 일부 단사에만 적용하고 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5대 집행부는 사측에게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일 통상임금 쟁취 본관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4.3 항쟁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6일부터 내심혈관 질환 예방 캠페인이 각 식당에서 실시됐습니다. 지난 7일 노동안전실 주최 실행위원 역량 강화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주 응답하라 시네마 토크 시간에는 영화 다이빙벨 편입니다. 지난 9일 통상임금 쟁취 본관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항의 집회는 4월 2일 개최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 5차 본회의에서 사측 제시하는 4만 8천 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집회였습니다. 투쟁사에 나선 이경훈 지부장은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있어 총 비용을 동일하게 정리하자는 사측의 안은 동의할 수 없으며 사측의 변화가 없다면 4만 8천 조합원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후 지부는 13일과 14일로 예정된 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해 향후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4.3 항쟁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4.3 항쟁 정신계승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집회였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4일 아침에 출발한 지부통일위원회는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리는 강정마을 운동장에 전국에서 모인 동지들과 함께 직결했습니다. 이어 열린 대회에서는 대회사와 투쟁사, 그리고 평화의 시 낭송과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집회를 마친 대회는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강정포구까지 행진을 이어가며 문화행사와 연대의 결의를 함께 다졌습니다. 다음 날 숙소를 출발한 일행은 항쟁의 유적지인 알뜨르 비행장, 서달 오름, 송악산 답사를 통해 그날의 비극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내심혈관 질환 예방 캠페인이 각 식당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예방 캠페인을 통해 심장병 발생 부위와는 다르지만 내심혈관 질병의 원인과 악화 요인이 거의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의 건강은 나 스스로 지킨다는 캠페인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7일 노동안전실 주최 실행위원 역량 강화 교육이 엔진 변속기 교육장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강화 교육에는 작업 자세 분석을 통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결과의 이해란 주제로 금속노조 윤덕기 노동안전부장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어 근골격계 환자 치료 대책의 설명을 박세민 실장으로부터 들으며 실행위원으로서의 실무 교육을 통해 생산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선희 여사님. 입 앞으로. 그런 기술이 있죠. 있으니까 실제로 활용되는 방안이 미안하다. 아빠는 여기까지인가. 3억 5천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약? 이번 주 응답하라 시네마 토크에서는 수많은 상영 방해에도 불구하고 침몰하지 않은 영화 다이빙 벨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구조 소식을 모두 함께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16일 조사와 476명이 타고 있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사 4일째 팽목항에 이상우 해직 기자가 도착하고 소위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현장의 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선내 유속이 없는 선내에서 밤새도록 작업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왜 다이빙벨 뺐습니까? 답해 주세요. 내려가는데 일종의 물속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죠. 있습니까? 네, 또 그것도 실제로 활용된 바가 활용이 있습니까? 됐죠. 예. 전원 구조, 공간입니다.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 178명의 잠수 인력 동원 등으로 우장한 언론의 보도와는 다른 현실에선 잠수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다이빙벨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과연 세월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심의 부력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때만 그렇습니다. 아직도 300여 명의 유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아픔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일베 회원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모습에서 진실과 올바른 정의는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진실은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일주기를 맞아 그날의 아픔과 슬픔을 온 국민과 함께하며 진실이 온 세상에 꼭 밝혀지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곧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일주기를 맞이하는데요. 그동안 불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내놓은 것이 유가족 1인당 보상금 얼마를 운운하면서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닌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는 세상에 살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더군다나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조사의 대상이 정부 기관인데 공무원이 그곳을 장악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까 생각해 봅니다. 의혹에 꼬리만 물게 만드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맞은 유가족들의 아픔은 누가 언제쯤 달래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을 전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이 꼭 오길 바라면서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현대자동차지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